두 분이 40주년 동기시잖아요. 네. 근데 두 분이 희한하게 두 분 다 가수가 아닌 다른 일을 하다가 데뷔하셨어요. 주현미 쌤은 알고 약사를 알고 하시다가 계시는 일하셨고 마음이지. 우리 김범용 선배님도 원래 가수가 아니셨습니다. 그렇죠? 설마 장교 식당? 아니 나는 왜 화가 되려고 그랬지. 화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난 전국대회 나와서 매일 1등 했었어. 그래서 상의를 너무 많이 해서 막 처분하고 그랬어 막.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셨고 약사셨고 선배님은 원래 그러면 꿈이 약사셨어요? 내가 장녀였고 집안을 좀 이끌어 나가야 되고 경제 그런 걸 내가 좀 책임져야지 돼. K 장녀니까. 그래서 뭐 여자가 그 시대에 뭐 안정적으로 수입도 많고 지위도 있고 그런 게 약사 직업이어서 엄마가 사실 그 전공을 택해줬고 나는 또 엄마 말을 잘 따라서 대학을 약대에 다녔죠. 근데 그러면 사실 탄탄대로인데 왜 갑자기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사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 장사가 안 돼서 약국을 안 차려야 될 때도 차렸어. 몫이 안 좋았어? 정말 담산 밑에 응. 정말 필동 저 끝에 주변에 병원 없고? 주택가에 사람 안 다니는데. 병원이 없어. 남산 미치면 뭐 파스밖에 안 팔렸겠다 그냥. 근데 우리 엄마가 밑으로 동생이 셋이니까 이제 걔네들도 가르치고 해야 되니까 일단 돈은 없었고 개돈 먼저 타고 또 이렇게 빌리고 해가지고 차린 게 그래갖고 차렸단 말이야. 없는 살림에 그냥 다 모은 거야. 더구나 이제 그때는 의약 분업이 안 돼 있어서 약사 재량껏 약을 팔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제도 했잖아. 그때 분리가 안 됐을 때. 네. 항생제도 막 그냥 할 수 있었는데 난 학교에서 졸업하자마자 약국을 한 거잖아. 배운 대로.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또 정석대로 그냥 이렇게. 약국에 와서 마이신 주세요 이래 사람들이.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붙들고 내가 얘기를 하지. 마이신은 함부로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걸 먹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돈 벌기 틀린 정말 동네 소문도 났을 거야. 저기 가면 약사가 못 사게 한다. 저기 가면 약을 안 줘. 달란 약 안 주고 그냥 참을 해. 자연 치유된다고. 아니야. 수입이 있어야지 유지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월세라도 낼 텐데. 월세뿐만 아니라 도매상 거래를 하니까 약을 결제를 한 달에 두 군데를 도매상 거래를 했는데 아니 그거 왜 이렇게 빨리 다 돌아오는지. 그렇지. 돈은 없고 맨날 돈통은 비었어. 그리고 이제 점점 약을 못 사들이니까 빈통으로 장식만 해놓은 거야. 그렇게 해서 진짜 약국이 망했어요. 얼마 만에요? 84년 초에 이제 약국 문을 열었는데 개원을 하셨는데. 1년도 못 채웠어요.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진짜 너무너무 속상한 게 이건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치. 내가 지금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가끔 악몽도 꾸는데 진짜? 약사로? 그 시절로 그땐 정말 금전적으로 고생하는 게 그게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치 바짝바짝 정말 돈이 이 돈 엄마 갯돈 들어갔지. 뭐 다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음악을 한 거야. 아니면 음악을 안 했을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쌍쌍 파티를 갑자기. 근데 이제 운명적으로. 어렸을 때 집안에서 막 뭐 또 노래 잘하는 꼬마라고는 했어. 내가 그렇게 정성맞게 노래를 잘 따라 불렀대, 유행가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아무튼 어른들 때문에 이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어. 거기서 나를 가르쳐 주셨던 정종택 선생님께서 기억을 하고 약국으로 날 찾아오신 거야. 선생님이 와서 녹음실에 가서 녹음을 한번 해보자. 데모 테이프 뭐 이런 거. 그때 만약에 약국이 잘 됐으면 선생님 가서 그냥 드시고 가세요 했을 텐데 드시고 가세요. 그냥 나는 다만 내가 이 조그만 약국에서 5평인가 그 약국에서 내가 잠깐 뭐 나갔으면 좋겠는 거야. 내 시간이 없어. 아침 동네 약국이니까 새벽에 6시에 문 열어서 사람들 다 퇴근할 12시까지 그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얼마나 답답했겠어.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그 행위가 좋았어. 그냥 그냥 여기서 가서 벗어나는 게. 탈피해서.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노래를 불러보라고 그런 거야. 근데 나도 못 들은 노래들이야. 옛 노래들이니까. 근데 거기에 멜로디를 쳐놨어. 전자울관으로. 그거 들으면서 그냥 불렀어. 부른 거요? 그래도 그런 감이 없으시면 그거 누가 멜로디 쳐놓는다고 그게 따라가나요? 그게? 당연하지. 아무튼 그 자리에서 연습을 한두 번 막 들어보고 하고 해가지고 그 녹음을 밤 12시 넘어서까지 하고 온 거야. 근데 우리 엄마는 난리가 났지. 약국 잠깐 엄마 잠깐만 있어 나 어디 갔다 올게 그러고 맡겨놓고 갔는데 얘가 안 오는 거지. 그땐 휴대폰도 없었고 다리 몽둥이 불어버린다고 난리가 났었지. 그리고 난 잊어버렸어. 그런데 어느 날 남대문시장에 주말에 여동생이랑 뭐 사러 갔는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막 내 내 목소리가 목소리가 나와요? 나오는 건데 너무 웃긴 게 남자랑 주고받고 한 거야. 아 편집을 또 돼 있어. 또? 나 분명히 막 혼자 나가는구나 그냥 뭐 합의도 없이. 남자는 없었는데 남자가 합의도 나와. 없이. 이제 가봤지 그랬더니 손수레 거기에 거기에 리어카에 뭐 이게 무슨 노래니까 그 아저씨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뭔지 알아요? 사교춤 추는 어. 사교춤 추는 그런 그림 이렇게 그려져 있고 상상 파티잖아. 네. 쌍쌍 파티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음. 이거 뭐냐고 나 너무 놀래갖고 물어봤더니 아 요즘 잘 나간다고 아가씨도 하나 사라고 이거 어떤 아줌마 불렀는데 너무 잘 나간다고. 그래서 나도 거기서 내가 또 돈 주고 사왔지. 그 당시에 그때는. 우리나라가 트로트가 그때 유행하지 않았고 70년대까지 좀 유행했다가 음. 그 막 대학가요제 이런 게 붐 일어나고 그러면서 트로트가 안 나왔었어. 한동안. 한동안 안 났었어. 그랬었는데 84년도에 정말 화제가 돼갖고 전 방송국에서 이게 ENG가 나와갖고 다큐멘터리로 그게 나오는 거야. 쌍쌍 파티 떴는데 이런 막 그 약국도 나오고 그래갖고 맞아. 84년도거든 그때가 84년도에 난 이제 가수 지망생이지 이제 데뷔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데뷔하시기 전에. 데뷔는 하려고 주현미 준비하고 선배님이 먼저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쌍쌍 파티를 데뷔라고 볼 수는 없지. 약간 어거지로 약간 데뷔라고 치면 데뷔 아니에요 그것도? 아 그래도 정식으로 데뷔라고 해야지. 내 데뷔곡으로. 그냥 낸 거야. 돈 벌으려고 얼마 받고 한 10만 원인가 받았나? 맞아. 10만 원 받았어. 그때 받지도 않았어. 가창료만. 이게 너무 막 잘 되니까 회사에서 2탄을 하자고 10만 원을 준 거야. 그 당시에 10만 원 가치가 어느 정도만? 반만 그래도 10만 원이 뭐 그렇지. 그 노래 받고 할 돈은 아니지. 예, 적게 받은 거죠 그 당시에. 그냥. 그 당시는 진짜 가수가 의 중에 의리였어. 아 그랬구나. 근데 원래 주현미 씨가 처음부터 부르게 된 게 아니었잖아. 아니었어. 아 그게 원래 다른 임자가 있었던. 다른 또 조미미 선배님이 불러야 됐었어. 바다가 육지라면 부르시는 워낙 유명하신 분.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그 선배님이 레코드 회사하고의 그 가창료 이게 안 맞은 거야. 조율이 안 되셨구나. 그래서 안 오신 거야. 근데 음악은 있지. 그 누가 와서 뭐 빨리 불러 노래 여자 뭐 가수 노래하겠다는 여자가 여기 있지. 진짜 신기하네, 와, 그게. 진짜 운명이다.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됐다. 아 진짜 운명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때 그 터닝 포인트. 맞아.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 레코드 회사에서 얘를 데뷔를 시킵시다 그랬나 봐 사장님한테. 오. 그래서 신곡을 받고 앨범을 제작을 한 거. 그래서 그게 이제 85년도 3월달. 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여자 신인 가수상 주현미 1년 동안요 열심히 노래를 불렀더니 이런 상을 받게 됐어요. 앞으로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비 내리는 영동교 잊어야지 하면서도 못 잊는 트로트계에 딱 데뷔를 하셨는데 어머니가 반대는 안 하셨어요? 반대했죠. 그러니까. 엄청 반대했지 그때. 그리고 네. 그때는 어쨌건 연예인 하면은 지금처럼 이런 선망의 그런 그 직업이 아니었어. 연예인을 딴따라니 뭐 특히 여자들. 그랬었어. 그리고 여자들이 이제 하면은 밤업소에 가면 어쨌건 우리도 드레스를 입어야 되잖아. 아. 그난 화장 같은 거 안 해봤는데 화장도 좀 진하게 해야 하고 되고. 섀도우도 하고 입술도 바르고. 엄마가 이게
막 갑자기 울어. 얘 화장하고 있으니까 뭐 그때 엉엉. 어. 네가 지금 여기서 약사 선생님 소리를 듣는 애가 밤에 술집에 가서 노래를 하냐고 엉엉 붙잡고 울었어. 술 마신 사람도 어머니가 앞에서 노래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그러실 수 있죠. 어머니는 뭐 어떻게 설득을? 네. 그때 내 약국 수입이 100만 원이었어. 한 달. 근데 밤업소 한 군데 출연료가 그때 300만 원인 거야, 한 달에. 당시에 노래. 40년 전에요? 한 군데만 하나 또 그때는 그래도 3군데 정도는 했어. 그럼 900만 원. 근데 그거는 또 선불이잖아, 우리. 아, 선물. 야, 그럼 바로 그냥 첫 달부터 야, 현미야, 하. 그래, 약국 쳐봐라. 엄마 다 드렸지. 그지? 돈을 보시기 전까지만 반대를 하셨군요. 그래. 뭐든지 받고 봐야 돼. 작곡을 하는 게 한 100여 곡 가까이 됐었어요. 그래서 와. 배경은? 네, 취미생활로 그림 그리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모아봐서 한 10곡 정도 추려갖고 녹음을 몇 개도 탁 했어. 탁탁탁 편집해갖고 그거를 전 내 것들에다 뿌렸어. 데모 뿌리듯이. 예. 그래서 많은 간 내 것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언제 오세요? 한 일주일 후에 오세요? 막 이러잖아. 네. 그때마다 가면은 노래는 진짜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창법은 참. 조금 좀 이상해. 색달라서 그 당시에 어떤 자주 있는 창법입니까? 창법이 아니야. 어쩌면 다 똑같이 얘기하냐. 7군데가 다 오, 똑같이. 다 똑같이. 근데 나같이 돌아다니는 놈이 많은 거야. 거기서 친해진 거야. 누구 만났어요? 그때 어머. 만나신 그때, 분이. 그때 이제 김홍국도 있었고. 이재성 씨. 오, 촛불단체. 촛불잔치. 이진관 씨. 오, 다시 인생은, 네, 인생은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서로 이제 위로해주고 서로 너는 될 거야. 뭐 서로. 아, 이건 낭만이다, 진짜. 진짜. 그 중에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 중에서도 김범용을 다 인정하는 거야. 진짜 잘하는 놈 하나 나왔다면서 이쪽 씬에서 어. 유명해지신 거예요. 뭐 이제 야 누가 밥 산대 그러면 이렇게 가잖아. 그럼 걔네들도 얘가 걔야? 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획사에서 이제 날 찾으러 다닌다 봐.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문을 풍문을 해. 듣고. 응. 그래갖고 어디 한 군데 가서 내 노래를 한번 불러보래. 딱 불러보더니 이제 문을 딱 자기 사장실로 들어가서 딱 잠그더니 조건이 뭐냐? 딱 그러더라. 먼저. 그럼 돈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치. 제 조건은요. 편곡자를 김영곤 씨로 해주세요. 아니, 거기다 그것도- 돈 얘기를 약간 했어야 되는데 거기 처음에 딱 했어야 되는데. 나 또 몰랐어. 그런 얼마나 거. 어렸어. 똑같았어. 몰랐어. 순맥이야 다. 그래서 거기서 김영곤 씨는 내 친구니까 그렇게 해줄게. 내가 그걸 확실하게 해줄게. 그 다음서부터 그 사무실에서 이제 먹고 자고 했죠. 그런 생활을 얼마나 했어? 1년까지는 안 됐어. 한 6개월 한 것 같다. 6개월. 한것 6개월. 같아. 근데 아,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뜬 거야. 그래서 그니까. 그게 워낙 특이했어. 데뷔곡인데 완전 메가 히트였잖아요. 그럼.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그때 주현미 선배님은 그 한 군데서 300을 받으셨는데 선배님은 나는 500이지. 그때 영록이 난 500이지. 형이 300, 400 받았을 때. 전영록 선배님이 400.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연필로 쓰실 때. 네. 연필을 쓸 때 근데 바람으로 다 그냥 500으로 밀어버렸고. 그럼 두 분은 무명이 없었던 거네요. 진짜. 뭐 그렇죠. 그렇다고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 그랬네. 그치. 팔자가 막 완전히 뒤집힌 거야 하루아침에. 한 달 만에. 진짜 눈 떠보니까 스타가 됐다 일약 스타다, 그러더라고. 눈 뜨니까 스타 됐다는 게 나야 나. 나는 지금 태어나면 가수 못했을 것 같아. 아, 지금 하라고 하면요? 난 못할 것 같아. 나 지금 후배들 이렇게 어린 친구들 보면은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노력하는 거 보면 맞아. 정말 머리도 좋아야 되고 이제는 그다음에 몸도 좋아야 되고 이게 춤도 잘 춰야 되지. 맞아. 그다음에 악기도 어느 정도는 다뤄야 되지. 또 작사 그건 다 그러네. 기본이잖아. 뭐. 그러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다 하신 거잖아요. 네. 싱어송라이터셨죠. 작곡하셨죠. 악기도 다루시고. 악기 다루시죠. 그렇지.
노래 잘하셨죠? 키가 작잖아. 에이, 무대에서 한 185 정도 아니 보이세요. 근데 내가 그 당시는 작은 키가 아니었지. 맞아. 아유, 자 봐봐 내가 저기 10대 갔을 때 내가 딱 서 있는데 용필이 형 여기, 용필이 형 여기, 아, 용필이 형님. 영록이 형 여기, 영록이 형, 김수 씨. 수철이 형 여기 오고, 네, 박남정 여기 오고, 김학래 있고. 박남정 여기. 그 충식 당시 나오기 전까지 내가 제일 컸어. 맞아. 충식 나오기 전까지. 아, 거기서부터. 80년대 최장신이셨는데. 진짜. 그래갖고 내가 제작했잖아 그다음. 그쵸.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